여러분, 오늘은 산과 염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산과 염기를 교과서를 통해서 강의를 했었는데 워낙 시간이 많이 흘러서 여러분들이 많이 그 내용을 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유인물을 통해서 프린트를 통해서 산과 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서 산과 염기가 어떤 물질이냐, 또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배워보고, 두 번째 시간에는 중화 반응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산과 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는 엄청난 많은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 물질들을 어떤 것은 먹을 수도 있고, 어느 것은 만질 수도 있고, 어느 것은 볼 수도 있고, 또 보았을 때 어떤 특별한 색을 띈다든가 특별한 형태를 띠면 우리는 그 물질이 어떤 물질인가를 구분할 수 있죠. 자, 물론 과학자들이 많이 희생을 했지만 여기 여러 가지 물질이 있다고 합시다. 여기 여러 가지 물질이 있는데, 자, 얘들을 조사해 보니까, 이 조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 즉 밑에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조사해 보니까 얘들은 모두 물질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성질을 갖더라. 또 마찬가지로 얘들을 조사해 보니까 얘들은 물질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얘들보다 또 다른 성질을 갖게 되는데 그 성질이 비슷하더라. 그래서 이걸 두 개 이렇게 분류해 봤습니다. 분류했더니 이렇게 서로 다른 성질이 나오고, 그래서 그 중에서 특히 어떠한 물질들은 이 물질들은 맛을 보았더니 신맛을 나타내서 신맛. 그다음에 또 이 한 물질을 보았더니 우리 일상생활에 소금이나 이런 곳에 많이 들어있는 그런 원소가 포함된 그런 물질들이 많이 있더라. 그래서 자, 요것을 뭐라고 했냐면 신맛을 나타내는 것을 엑시드라고 합니다. 신맛이죠. 그래서 이것을 산이라고 어원이 그래요. 산이라고 표현을 하고, 여기 있는 것은 여러분들 나트륨이나 칼륨 같은 경우 일족의 원소이기도 하고 알칼리 금속이라고 그랬죠. 즉 염기성을 띠는 그런 금속성의 원소입니다. 얘들이 물에 녹는다든가 어떤 상태가 되면 염기성을 띠게 되는데, 자, 얘들은 특히 NaCl 같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소금이잖아요. 소금, MgCl2 이런 것이 소금 또는 MgCl2는 간수입니다. 두 만든 데서 간수. 자, 결국 Na와 Mg 이런 금속성의 원소들은 나중에 염기성을 띠게 되는데, 그것에 기초를 하여 염기성이라는 물질을 베이스라고 표현합니다. 베이스는 무슨 기초잖아요. 그러니까 염을 띠는 그러한 물질의 기초가 되는 그러한 원소들이 포함된 물질이다. 복잡하죠. 자, 이거 다 모두 생략하고, 자, 그래서 이 물질을 분류하다 보니까 물질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물질들이 어떤 공통된 성질을 갖게 되더라. 그래서 이거를 조사해 봤더니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산, 하나는 염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산의 수용액에 나타내는 공통적인 성질이고, 염기는 말 그대로 염기가 수용액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성질을 염기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기 여러 가지 물질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물질을 한번 조사해 보았어요. 리트머스 종이라는 것은, 리트머스라는 것은 이끼 종류죠. 이 이끼는 산과 염기 이런 성질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색깔이 변화가 돼요. 자, 그런데 이것을 종이에다 붙여서 건조시킨 것이 리트머스 종인데, 이건 열 거 없습니다. 붉은색 리트머스가 푸른색으로 바뀐다. 그러면 이거는 염기성 물질입니다. 공통적으로 염기성에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또한 푸른색 리트머스가 붉은색으로 바뀐다. 그러면 이것은 산성을 뜻합니다. 산성. 자, 그래서 이런
리트머스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연에 있는 그런 물질을 가지고 산과 염기를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양배추도 마찬가지로 산과 염기에 따라서 색깔이 변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식초를 보니까 변화가 X는 변화 없는 겁니다. 근데 식초는 푸른색 리트머스를 집으니까 붉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묽은 염산 변화가 없습니다. 이거 결과만 보세요. 붉은색으로 바뀌었네요. 제빵소다를 보니까 푸른색으로 바꾸고 변화가 없고, 마찬가지로 푸른색으로 되고 변화가 없어요. 자, 식초와 묽은 염산 같은 물질은 아니죠. 그러나 리트머스 종이 색깔은 변화는 같죠. 마찬가지로 제빵소다와 수산화트륨은 같은 물질은 아닌데 리트머스 종이 색 변화는 같죠. 자, 또 하나의 실험을 해봤어요. 마그네슘이라는 그러한 금속의 물질을 집어넣는데, 여러분들 마그네슘이 자주 나오는데, 마그네슘을 자주 사용하는 이유는 마그네슘이라는 금속은 반응성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반응시키려면 가열하고 뜨겁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마그네슘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물질과 갖다 대면 반응이 일어나는 그러한 물질입니다. 즉 반응성이 좋은 금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사용합니다. 이보다 반응성이 더 좋은 금속은 너무 반응이 빠르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고 주로 마그네슘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마그네슘 비분을 넣었었더니 식초가 기포가 발생했어요. 기포라는 공기방울이죠. 묽은 염산도 마찬가지로 기포가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묽은 염산은 식초보다 더 빨리 발생하더라. 얘들은 변화가 없었어요. 자, 탄산가스를 넣었더니 식초도 마찬가지로 기포가 발생하고 염산도 기포가 발생했는데 얘들은 변화가 없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식초와 묽은 염산은 물질이 다름인데 이것들은 몇 가지 이렇게 변화를 주었더니 즉 결과가 같았죠. 자, 제빵소다와 수산화트륨은 물질이 다른데 마찬가지 물질이 다른 물질이긴 하지만 이처럼 리트머스, 마그네슘, 탄산칼슘 이런 걸 변화를 주었더니 결과가 같았습니다. 결국 이 결과를 통해서 식초와 묽은 염산은 비슷한 성질, 제빵소다와 수산화트륨은 비슷한 성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초와 묽은 염산 같은 것은 뭐 여기서는 안 나와 있지만 맛은 신맛을 나타내서 산성, 제빵소다와 수산화트륨은 염기성, 맛이 쓴맛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부류로 나타냈는데 그래서 그 부류를 나타내는 물질들은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산성과 염기성이라는 것으로 용어를 정의를 내리자라고 했고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른 걸 볼게요. 여기 화학식은 여러분들 어려운 거니까. 자, 여기 마그네슘이 염산과 반응하면 여기 수소기체예요. 탄산가스이 염산과 반응하면 여기 이산화탄소. 여러분들 C와 O로 된 물질이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CO5와 CO2는 서로 다른 물질이에요. 다른 물질인데 이름이 같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름을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 산소 개수로 구분합니다. 보통 뒤에서 앞에 원소, 뒤에 원소를 먼저 읽고 앞에 원소를 읽는데 이건 화합물이기 때문에 탄소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산소 개수가 다르니까 얘들 다른 이름을 달리 쳐야 되니까 산소가 하나니까 일산화탄소, 얘는 산소가 두 개니까 이산화탄소 이렇게 구분돼서 이름을 부릅니다. 자, CO2는 이산화탄소입니다. 자, 위에 나와 있는 마그네슘과 탄산칼슘 두 가지를 화학식으로 나타낸 건데 화학식은 여러분들 어려운 거니까 나중에 결론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니까 그래서 제빵소다와 수산화트륨
같은 부류, 식초와 붉은색은 같은 부류로 놓고선 이것들을 조사해 보니까 산의 공통적인 성질을 보니까 전기 전도성이 있었어요. 염기도 공통적인 성질은 전기 전도성이 있었어요. 자, 여기서 산과 염기 다른데 불구하고 전기 전도성이 있다는 것은 공통점이 있죠. 자, 전기 전도성이라고 무엇이냐면 전기를 흐르게 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성질이 전도성이에요. 어디에서? 수용액에서. 자, 여기 어떤 물질을 집어넣습니다. 집어넣는데, 자,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어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얘 들어갔더니 저 들어갈 때는 붙어서 들어갔는데 나중에 물속에서 보니까 이렇게 나눠졌다. 이렇게 나눠지는 것은 이것처럼 이온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x 플러스 y 마이너스 x2 플러스 y2 마이너스 이런 것이 이온이잖아요. 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적 성질을 띤 그러한 입자를 이온이라고 합니다. 보통 x, y형 원자잖아요.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에요. 여기서 전자가 하나라도 변화가 되면 이때부터 이온을 뜨게 되는데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온이라는 것은 전기적 성질을 띤 입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다가 어떤 전기적 성질을 준다면 용액에다 전기 성질을 준다면 얘들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물속에 녹아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산과 염기 모두 다 전기 전도성을 갖는다고 하는 얘기는 산, 염기 모두 다 물속에 녹아서 양이온과 음이온을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위에서 나왔지만 산의 공통적인 성질 금속과 반응해서 반응합니다. 누가 나오죠? 수소기체가 나옵니다. 근데 염기는 대부분 금속과 반응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100%가 아니란 얘기죠.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자, 산의 공통성이 보면 또 탄산가스가 반응해서 뭐가 나옵니까?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반응하지 않죠. 맛은 신맛입니다. 신맛. 쓴맛입니다. 쓴맛. 촉감은 글쎄 느낌이 모르겠고 이거 하나는 특징이 미끈거립니다. 자, 미끈거린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촉감을 느끼려면 손으로 만지잖아요. 손에 피부는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 단백질을 녹이는 현상입니다. 자, 미끈거림인데 이거는 단백질을 녹이는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산과 염기를 이렇게 각각의 공통적인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 산을 보니까 맛이 신맛이네요. 촉감은 잘 모르겠고, 염기는 보니까 쓴맛입니다. 근데 미끈거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물질을 구분하기 위해서 산과 염기인가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맛을 보겠습니까? 먹을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맛을 보려고 먹었을 때 굉장히 위험한 물질도 있을 거예요. 또 염기 미끈거리니까 한번 손을 만져볼까요? 예를 들어 비누 같은 경우는 미끈거리잖아요. 염기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건 괜찮지만 어떤 것은 염기성인가 알기 위해서 손으로 만져봤어요. 근데 미끈거려? 근데 이 미끈거리는 것은 단백질을 녹이는 현상이라겠죠. 근데 이 효과가 굉장히 큰 그런 물질인 경우에는 피부를 손상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자, 산이냐 염기냐 알고 싶을 때는 좀 안전한 방법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시약입니다. 지시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산성과 특별한 염기성 그러한 곳에서 특별하게 색깔을 띠는 즉 색깔이 변하게 되는 그러한 어떤
물질을 사용해서 산과 염기를 구분하는 그러한 약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시약이라는 것은 용액의 액성, 산성이냐 염기성이냐 중성을 뜻하는 액성을 구분하는 액성이라고 하는 다시 한번 하지만 산성이냐 염기성이냐 중성이냐를 뜻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자, 그 지시약을 통해서 산염기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안전한 방법이죠. 자, 색깔이 이렇게 이것처럼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죠? 한번 볼게요. 자, 페놉탈레인은 모두 무색인데 염기성에서만 붉은색입니다. 앞글자만 쓸게요. 붉은색. BTB는 B가 블루라는 뜻이거든요. 노란색, 초록색, 무슨 색 남았겠어요? 푸른색. 메틸오렌지는 오렌지, 노란색. 여기는 또 구분이 잘 안 되네요. 천연지시약은 양배추는 붉은색, 보라색, 초록색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외울 건 없어요. 지시약이라고 하는 것은 색깔 변화에 따라서 산염기 중성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약품인데 가장 많이 쓰는 것이 BTB용에 많이 나오는 것이 페놉탈레인입니다. 페놉탈레인은 좀 하기 쉽네. 왜냐면 염기성에서만 붉은색이니까. 자, 그래서 지시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더 정확한 방법. 뭐냐면 산이라고 하는 것은 뒷부분에 나오지만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강산도 있고 약산도 있습니다. 강산, 약산에 따라서 예를 들면 BTB를 집어넣으면 뭐 노란색이에요. 근데 이 색깔만 보고서는 더 노란색, 덜 노란색 이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노란색, 또 덜 노란색, 더 노란색 가지고 이걸 누가 더 강하냐 약하냐를 또 구분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으려면 우리가 눈으로 어떤 수치로 나타내면 이걸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현재 많이 쓰는 pH입니다. pH 메타입니다. pH라고 하는 것은 수용액 속에 H 플러스 H 플러스가 또 뭐죠? 수소 이온입니다. 이것처럼 여러분들 이온의 이름을 부를 때는 양이온인 경우에는 나트륨 이런 거 있다. 그러면 원소 기호 이름에다가 나트륨이잖아요. 이온만 붙이면 됩니다. 근데 음이온인 경우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 산소잖아요. 산소가 아니라 산화를 붙입니다. 산화이온. Cl-잖아요. 염화이온. 그래서 화자를 붙입니다. 어렵죠? 자, 넘어갑니다. 하여튼 수소이온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뒷부분에 나오지만 수소이온은 산성에서 나오는 그런 물질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보통 pH는 물의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우리 많이 쓰는 것은 25도씨입니다. 그래서 1에서 14인데 pH가 7보다 작으면 산성을 나타내고 산성이 강할수록 pH는 작아집니다. pH가 7보다 크면 염기성을 나타내고 염기성이 강할수록 pH는 커진다. 일단 pH라고 하는 건 숫자 같습니다. 예를 들면 pH를 측정했더니 3.8이 나왔다. 그럼 이거는 어디일까요? 산성이잖아요. 그죠? pH가 11.2가 나왔다. 이거 어디입니까? 염기성이죠. 이것처럼 pH를 가지고 산과 염기를 구분할 수 있고, 또 하나, 자, 똑같은 조건에서 측정했더니 A라고 하는 물질은 pH가 2가 나왔어요. B라고 하는 물질은 pH가 4가 나왔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냐? 뭐 산성이라는 것은 알 수가 있죠. 7보다 작으니까. 그런데 얘는 얘보다 숫자가 더 작죠. 숫자가 더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산성이 강할 것이다. 똑같은 조건에서. 그래서, 자, 그전에도 한번 설명했지만, pH를 보면, 1에서 이렇게 14까지 25도씨에서, 물의 온도 25도씨에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로 갈수록 산성, 여기로 갈수록 염기성 이렇게 되고, 가운데는
중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pH라고 하는 그런 기계를 가지고 요즘은 산과 염기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간단하게 어떤 종이에다가 색깔을 주어지고 pH 범위에 따라서 색깔이 다르게 확인하는 그러한 pH 페이퍼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pH 몇 대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마그네슘 및 달걀 껍데기에 반응한 기체가 발생하는 것은 산입니다. 산과 염기 중에서 페놉탈 용액을 붉은색으로 변화시킨 것은 염기라고 그랬죠. 수액 속에 수소이온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나타낸 값을 pH라고 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산성과 염기성 앞에서 지시학이라든가 pH 메타라든가 또는 리트머스 종이라든가 또 어떤 물질을 집어넣었을 때 변화라는 걸 보았어요. 자, 그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든가 만질 수 있다든가 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산성과 염기성 과연 그럼 왜 얘들이 공통적인 상태를 나타내냐? 화학적인 방법을 가지고 화학식을 통해서 알아보는 내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자, 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 중요합니다. 수용액 상태 수소이온. 수소이온이 뭐죠? H+. 수소이온을 내는 물질을 통틀어 산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이 공통적 성질, 산 신맛을 나타낸다든가, 금속과 반응한다든가, 탄산칼슘과 반응한다든가, 페놉탈렌이 무색을 뜻하든가, BTB 용액이 노란색을 띈다든가 하는 그런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나게 하는 것은 화학식으로 나타내면 H+ 때문이다. 염기는 수용액 상태에서 수산화이온, 수소와 산소로 되어 있는 수산화이온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수산화이온 때문에 된다. 자, 요 중요합니다. 수소이온, 수산화이온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물질을 물에 녹였을 때 이것처럼 H+ 이렇게 나옵니다. H+. 그럼 얘들은 산성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어떤 물질을 이렇게 물에 녹였는데 이것처럼 OH-가 나온다. 이것을 염기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산이 공통적인 성질을 뜻하는 것은 H+, 염기 공통성 뜻하는 OH-입니다. 여기 화학식 나타났네요. 화학식 나눠지는 거 외울 거 없이 얘들의 공통점과 다른 점을 봅시다. 염산, 아세트산, 황산 모두 다 산이라는 물질이 붙었네요. 자, 보니까 공통적으로 H+, H 앞에 숫자는 신경 쓰지 말고 H+가 있네요. 그 다음에 자, 얘들이 물질에 물질 녹으면 HA로 돼 있었죠. 그럼 나눠지면 H+와 A- 나눠집니다. 즉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눠집니다. 이것처럼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얘들은 전기 전도성이 있는 것이죠. 자, 양이온이 있으면 음이온이 있습니다. 염산은 H+가 있습니다. 근데 얘 붙어있던 CL- 물속에서 나눠집니다. 아세트산은 H+가 있고 나머지 아세트산 이온이 또 나눠집니다. 이것처럼 산이 모두 물질은 달라도 H+가 공통적으로 나오죠. 그럼 얘들 산성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공통재성이 있는 것은 H+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염산, 아세트산, 황산, 탄산 얘들이 성질이 다 같겠습니까? 산성은 산성이지만 예를 들면 또 강하냐 약하냐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고 또 아세트산 같은 경우 우리가 식초로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모든 산성인 물질이 식초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렇듯이 얘들은 또 같은 산성이지만 물질 자체로서 또 성질이 다르게 나옵니다. 산성이라는 공통점 빼고는 나머지는 다 다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음이온이 다 다르죠. 음이온이. 그래서 산마다 특이한 성질을 갖는 이유는 음이온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배우는 것은 H+ 때문에 공통적인 성질을 갖는다. 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염기도 보면 얘들 모두 다 공통적으로 OH-가 있네요. 앞에 있는 숫자는 신경 쓰지 말고. 그러니까 공통적인 이유는 OH-고 페놉탈이 붉은색, BTB를 푸른색 앞에 나왔었잖아요. 금속과 반응하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성질을 나타내는 물질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통성이 나타내는 이유는 그 화학식으로 보니까 OH-더라.
또 염기마다 특이한 성질을 갖는 이유는 마찬가지로 양이온이 다르죠. 양이온 때문에. 양이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과 염기는 이것처럼 서로 다른 물질인데 또 다른 물질인데 같은 부류에서도 공통점과 다른 점이 생길 수 있다. 굉장히 복잡하죠. 여러분들은 복잡하기 때문에 자 산과 염기에서 산이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그 이유는 H 플러스고 염기가 공통점을 갖는 이유는 OH 마이너스다 라고까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조금만 더 하고 끝낼게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모두 다 H 플러스가 있네요. 그런데 얘들 집어넣기 전에는 몇 덩어리였습니까?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네 덩어리, 다섯, 여섯, 일곱 덩어리네요. 얘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덩어리죠. 모두 일곱 덩어리인데 일곱 덩어리 집어넣었더니 얘들은 이렇게 나눠졌어요.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이렇게 나눠졌죠. 야, 일곱 덩어리 중에서 H 플러스 몇 개 나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 나왔네요. 여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자, H 플러스가 무엇이냐면, 수소이온이 무엇이냐면, 산의 성질을 나타나게 하는 그러한 이온입니다. 근데 얘들 물의 높이가 다 똑같다는 얘기는, 농도가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처음에 집어넣을 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물 속에서 보니까 여기 이 왼쪽에 있는 제 기준으로 보면 왼쪽입니다. 왼쪽에 보면 H 플러스가 7개 있어요. 여기는 H 플러스가 1개 있어요. H 플러스라고 하는 것이 산을 나타내는 그런 산성을 띠게 하는 그런 입자인데 똑같은 조건에서 H 플러스가 많다는 얘기는 산을 띠게 하는 그런 산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적다는 얘기는 산성을 띠게 하는 그런 입자가 적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똑같은 조건에서 어떤 물질을 녹였는데 H 플러스가 상대적으로 다른 쪽보다 많다 라고 하는 얘기는 산을 더 많이 띠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H 플러스가 개수가 더 많을수록 산이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산이나 강산. 근데 아까 전기 전도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양이온과 음이온이 개수가 있으면 전기 전도성을 뗀다고 했잖아요. 근데 자, 여기 보니까 왼쪽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굉장히 많네요. 여기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한 군데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이온수가 많을수록 전기 전도성이 큰데 강산은 수소이온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음이온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강산은 약산보다 전기 전도성이 더 크다. 전류를 더 잘 흐르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염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염기성도 똑같은 조건에서 OH-가 많이 내놓으면 강한 염기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전기 전도성도 더 크고요. 우리 주변의 산화물질 외울 건 없습니다. 식초, 김치, 시죠. 과일주스 C입니다. 비타민 C 말 그대로 산성인 물질입니다. 치약 하나 알아두세요. 우리가 어떤 단 음식인가 먹으면 이 안에서 물질이 변해서 산성인 물질. 여러분들 이가 썩 나오잖아요. 그러한 충치 같은 그런 원인이 되는 그런 물질이 산성인 물질입니다. 계속 쌓이면 여러분들 아까 산성인 물질이 탄산칼슘 같은 것을 반응해서 이산화탄소 내놓는다고 했잖아요. 산성인 물질은 탄산칼슘과 반응한다는 뜻이에요. 부식시킨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는 주성분이 탄산칼슘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자, 단 음식을 많이 먹고 가만히 놔두면 여기 산성물질로 변화돼서 산성물질 변화되니까 치아, 이 탄산칼슘으로 되어 있는 그 치아가 부식될 수밖에 없죠.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시커멓게 충치로 보입니다.
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을 줄여줘야 되겠죠. 나중에 중화반응에서 다시 나오지만 그것이 우리 가장 쓰는 치약입니다. 치약의 주성분은 염기성이어야 됩니다. 같은 산성이면 안 되죠. 그래서 염기성 물질 치약, 유리세정제, 탄산음료, 해열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요거는 좀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외울 건 없어요. 어떤 산과 염기를 이렇게 물질은 산과 염기라고 하는 걸 굳이 나누자면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산과 염기가 아닌 물질도 있어요. 그거는 중성이겠죠. 그래서 어떤 물질을 분리하고 싶다, 산과 염기를 분리하고 싶다, 그러면 산, 염기, 중성을 이렇게 분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분리하느냐, 앞에 나와있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산, 염기를 구분하면 되는데, 오늘 배우는 것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있습니다. 자, 산이 공통된 성질을 나타내는 이온은 양이온인데, 그 양이온이 누구냐? H+.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염기와 물의 녹아 공통으로 생성하는 이온은 음이온인데, 음이온이 누굴까요? OH- 수산화 이온이 되겠습니다. 여기 중요합니다. 완성하면, 자, 이 결과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자, H+, 산성이죠. H2SO4. 자, 황산입니다. 황산 얘기 들어봤죠? H+가 있으니까 산성입니다. 자, 얘는 OH-가 있으니까 염기성입니다. 수산화 암모늄이라고 부릅니다. CaOH2는 이렇게 됩니다. 화학식이 나눠지는 건 여러분들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이거 가지고 고민할 건 없어요. 나온 거 가지고, 결론 가지고, 나온 식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면 됩니다. 자, 수산화칼슘 OH-가 있네요. 염기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물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물질을 산과 염기로 나눠보자. 그래서 산과 염기를 나누는 여러 가지 방법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나누다 보니까 산과 염기 물질을 나눠지게 되고, 그때 산과 염기로 나눠진 물질의 특징을 보니까 다시 한번 하지만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화학식으로 나타내니까 공통적으로 H+를 내놓는다. 염기는 OH-를 내놓는다. 이것이 산과 염기를 나타내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과 염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나온 지시학의 색깔이라든가 어떤 놈이 산이고 염기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